그 지난주에 이제 정말 황당한 네. 뭐 예, 뭐. 희대 사건이 있었죠. 조희대의 조희대의 희대 사건. 네.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제가 법사위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답변이 그거더군요. 그래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해도 대통령 한 짓이니까 통치행위니까 말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이라고 해서 판결을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질은 그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최고법원이고 법원의 결정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를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죠. 법원이 지금 명확히 판단권, 재판권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상황인데 그걸 수긍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제가 법조인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벌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네, 네. 예. 그렇죠. 다른 법조인들 다 마찬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게 뭔 일이냐, 뭐 이런 뭐 반응입니다. 심지어 판사들도 그 청주지법의 판사님이 그렇죠. 30년 법관했는데 이런 일은 네. 처음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아주 분노의 글을 써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15일로 잡혀 있죠 지금. 예. 우선 이제 뭐 우리가 세세한 내용을 저 차치하고라도 예. 의총이 있었습니다. 네. 의총에서 과연 이 15일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셔요. 제가 현장을 이렇게 이제 단양, 제천, 음성, 진천 네, 이렇게 네. 쭉 그 현장에서 훈미하고 좀 떨어져서 뒤쪽에서 이제 민심이 진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대화들을 하는데 여지없이 뭐 99.9%의 분들이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잠을 못 이뤄요 하면서 정말 화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의총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이번 의총은 아마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얘기한 그 어떤 열기나 그 숫자가 손에 꼽힐 정도의 의총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뜨거웠다. 예, 뜨거웠고 또 많은 분들이 발언을 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사는 좀 뭐 탄핵에 반대하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뭔가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거다. 사법부가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강도의 수단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탄핵이라면 당연히 탄핵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정도였지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 뭐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그렇게 기사가 나간 건 조금 잘못된 기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은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부 주기가 성공하면 우리는 선거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었고 저는 굉장히 뜨거워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다. 저도 한 자유토론할 때 4번째인가요?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쭉 듣고 중간에 또 이제 선거 관련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와서 이제 그 부분 몇 분은 못 들었는데요. 대체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보면 정말 민주당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는 질타도 정말 네. 많거든요. 네. 잠을 못 이루겠다. 자고 일어나면 6월 4일이 됐으면 좋겠다. JK 님께서 그렇게까지 써주시고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에서 어떤 물렁하게 그야말로 안일하게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엊그제 저 페이스북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올린 걸 봤거든요. 네. 다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이 완비돼 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뭐 전략을 저희가 다 노출할 수는 없지만 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일단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제가 문자 정말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걱정된다.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대법관 다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 왜 이렇게 놀고 있냐? 뭐 나이브하냐?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것이 다 민주당을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쭉 다 일일이 읽어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걱정되고 우리가 내가
그 투표 마렵다고 표현하잖아요. 나 네, 빨리 네. 투표하고 싶어. 이재명 후보가 딱 그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을 때 네. 아 나 빨리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탄핵 말이었던 한덕수 탄핵 안 시켜주니까 자기 발로 뛰쳐나가서 네, 심판복 그렇죠. 벗고 선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투표가 마렵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싶다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투표하고 싶은 이재명 후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얼마나 되시고 걱정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도 꽤 있죠. 그런데 일단 3심 대법원에 이번에 파기환송 될 때까지의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것은 대법원이 저렇게 유례 없이 사상 최초로 네.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자체의 과정이 저렇게 누가 봐도 무리한 네. 그런 것을 하리라고 사실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의원님 합니다. 진짜 그 네. 사상 최초를 말씀하시니까 네, 네. 너무 화가 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저들에게 적용되는 사상 최초는 다 좋은 거예요. 뭐 지기현 판사에서 그렇죠. 이상한 맞습니다. 뭐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다든지 예. 뭐 지하로 들어가서 뭐 일종의 이제 의기양양하게 들어온다든지 네. 가죽 소파에 앉아서 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졸게 네. 한다든지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개를 끌고 버젓이 예, 어디 이게 국민 산책 염장 갔죠? 지르기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적용되는 사상 최초는 다 좋은 거고 소위 이제 그 자기들이 집권할 때 당시 야권 지금의 이제 민주당 측 인사들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다 힘들거나 거의 뭐 죽을 정도로 어떤 위태로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설마 대법원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법조인들은 또 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네,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행위를 하고 그 플레이어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의 확신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뭘 했을 때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 쪽에서 뭐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배후에 기획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플레이어로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달려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이후에 항소심으로 가서의 과정들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런 세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브하게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법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하지? 또 법은 규정은 이렇게 관행은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타이밍은 조금 정확하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 너무 네. 일찍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적정한 시기에 가장 적정한 방침을 수단을 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즉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그것도 뭐 10명 대법관까지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즉시 탄핵이 아니라 하게 된다 그래도 적시 탄핵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예, 적절한 즉시가 적절한 아니라 적시란 표현이- 시점에 네. 네. 정확하고 적확한 시점에 네.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파기환송을 하고 이제 그 법원 7부죠. 네.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법 7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들이 배당이 되자마자 또 바로 기일을 지정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옛날 집달리 집행관에게 송부 촉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저희가 궁금한 게 도달이 됐습니까? 아직 도달은 안 됐죠. 도달이 네.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날 지금 그 희대의 판결이 네.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그 진짜 뒤로 연휴였고요. 금요일날 내려졌고 그 다음 날 5월 1일 그 다음 날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가 됐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원래 애초에 무죄에 났던 판결이 검사가 상고를 하고 그 다음 날 기록이 갔을 때도 야 이거 한 1, 2주 기록 정리하고 하면 1, 2주 걸릴 게 바로 그 다음 됐다고 그래서 네. 그럼 그때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직접 갖다 준나? 그렇죠. 그 송달을 직접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기록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보통 며칠 있다가 배당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날 배당했고 배당이 되면 기록을 봐서 공판기일 잡고 하는 것도 판사들끼리 의논해서 언제 할까 이렇게 의논해서 또 며칠 걸립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일을 정하는 것도. 네. 근데 그날 첫 번째 기일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편으로 이렇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편 송달을 하는데 집행관 송달은 뭐 특별 송달에서 야간에도 막 하고 이런 송달 다 해보고 우편 송달도 해보고 야간 송달도 해보고 그런 걸 해서 안 됐을 때 네. 막 발신 해문부제 뭐 있고 뭐 있잖아요. 암만 가도 안 받고 네, 이게 네. 통달도 안 되고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집행관 보고 가서 직접 가서 상황이 어떤지도 보고 송달하십시오.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도 좀 사람 오면 송달. 이게 이제 집행관 송달인데 그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죠. 아, 이 사람들이 5월 15일 날로 기일을 잡으면 보통 법에 규정된 7일 뭐 상고에서 제출 기간 20일 요새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지키면 6월 3일 전에 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월 15일로 잡으면서 집행관 송달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6월 3일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법 규정을 지키면은 안 되니까 아마 어기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보학 교수께서 말씀하신 20일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어떤 예측이 그건 현실화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들을까지 고려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송달은 본인한테 해야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나 이재명 후보 사모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송달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송달이 안 되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송달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재판기일 15일은 또 연기가 될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그 국민들이 예. 이 격앙이 됐냐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어떻든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후보가 오시면은 네. 옛날에는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경우 경호 때문에, 때문에 예. 이렇게 라인 초록색 이렇게 치고 눈인사만 자율적으로 하고, 이제 예. 하고 경호하는 분들이 맞고 하는데 막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여기 집행관 같이 생긴 사람 있는지 보라고 막 왜냐면 그러네요. 예, 그 뭐 법적인 내용은 예,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막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거의 전 국민이 법률 전문가에 준하는 예. 막 뭐 몇 조 몇 조를 다 외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들은 것 중에 예. 집행관이 무슨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예, 대법원 규칙으로 집행관에 대해서 이제 법이 있지만 집행관 법이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하위 법령으로 집행관 규칙이라고 있어요. 네. 집행관 규칙이 있는데 그 4조에 보면은 집행관은 자기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떤 거냐면 각 그 구역의 집행관들이 각자의 어떤 업무로 사실 영리 행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건 우리 지방에서 보면 그렇죠. 택시 타고 어디 갔는데 어디를 넘어가면 또 예, 인천공항 할증 같은 데 붙는 가면 거죠. 막 기사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구역에 왜 왔냐 우리 막 구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 구역에만 하도록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 두 군데의 집행관한테 촉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천은 이제 거주지고 네. 남부는 이제 여의도를 관할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그 거기는- 지역에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떻게? 거기 안 계시면 현실적으로 송달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또 법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촉탁을 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사실상 대선 기간이 아직 법적 기간은 아니지만 경청 투어 전국에 그렇죠. 경청 투어하고 있으니까. 여야 후보들이 다 지금 이제 대선 운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이 네. 돼 있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는데 뭐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저기가 어디 있어요? 후보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송달이 되긴 어려운데 대법원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송달 촉탁을 한 상황이면 다음 일정 내일 일정이 이재명 후보가 내일 일정이 어디다. 그럼 거기 법원에 또 부탁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주변 분들이 정말 집행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서보학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일 네. 부분을 네. 지금 대부분의 민주 시민들은 믿지 않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 그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의대에 의한 3차 맞습니다. 내란이자 뭐 쿠데타요? 친위 쿠데타가 네. 이루어졌다라고
확신을 하죠.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리가 없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도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이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누가 또는 특정 유튜버가 뭐 무슨 불안을 조장해서 그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 공포 마케팅을 해서 이게 뭐 우리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내전에 항전하는 그렇죠. 더 강한 국민 저항권, 존 로크가 얘기했던 국민 저항권을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법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 내지 악용하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활용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히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란 표현은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미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포를 쏘고 있어요. 저쪽에서 계속 네네. 우리를 향해 포를 쏘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를 향한 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 그다음에 판결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넘어와서 그대로 대법원의 뜻을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이재명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금 심판을 보던 뒤에 물러나서 보통 심판 보던 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완전 선수로 참여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른바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거기 졌을 때 대법원은 굉장히 많은 개혁의 어떤 요구들에 그렇죠. 시달릴 어떻게 보면 요구가 최종 심판인데. 그렇죠. 네. 최종 심판이 갑자기 공 자기가 뺏어가지고 지금 예. 그렇죠. 드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대법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정치에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기관이 그러면 개혁 요구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뭐 대법관 증언 문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도 지금 위험하게 심판에 그 선수로 뛰어들었다면 그렇죠. 저는 올인했다고 표현해요. 올인. 내가 진짜 올인 다 예.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올인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 때 아니 사법부가 설마 사법부에 권위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니란 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 것도 원래 독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동원된 수단이 법률하고 언론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합리화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거는 히틀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 때도 법률가들이 히틀러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히틀러에 맞는 어떤 판결을 만들어내고 이렇지 않았다면 히틀러가 저는 독재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시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법률이라는 게 포장하기 좋은 거잖아요. 법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맞다, 그렇죠. 맞아. 대법원이 그걸 맞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 같은 경우는 최종심이라서 그렇죠. 어디 가서 따지기도 어려운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따질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이 확정돼 버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이 지금 현재 플레이어로 완전히 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뛰고 있는 판이다. 이래서 그거는 저거는 나한테 대한 게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죽는 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의원님 요즘 야구에도 보면 프로야구에 오심이 있고 그러면은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선수로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로그인 기록도 다 받아보고 그러네. 그 로그인 정밀 기록. 판독을 한번 하고.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 로그인 관련해서 그래서 통화를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실제로 저 지인하고 했더니 어떻든가요? 예. 사전에 열람한 거 이게 자기들이 지금 못 갈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다는 거죠. 이미 사전에 열람했다. 뭐냐면 파기환송 가기 전에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개별로 대법관들이 열람했다면 그러니까 읽었다 안 읽었다에 우리는 다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전에 봤다 그러면 황당한 얘기잖아요. 대법원 합의체로 가기로 결정도 되기 전인데 되게도 전인데. 보통은 다른 부에 있으면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죠. 봐서도 안 되고 네. 관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전에 봤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좀 봐도. 라든지 언질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보겠어요? 그 6만 몇 페이지씩 되는 거를 왜 다운 받거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6만 몇 페이지씩 그 기록을 봤냐 안 봤냐의 문제. 당연히 저는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봤냐 안 봤냐의 문제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이거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 결론 이거야.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10명을 자기까지 포함해서 10명을 모아서 간 일이고 나머지 그렇죠. 절대 설득되지 않은 2명은 계속해서 거기에 항전한 그렇죠. 그런 재판이라고 내용의 보거든요. 소수 의견 내용에 정말 항전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결사항전의 적시를 내용입니다. 해놨죠. 그게 진짜 네. 독립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맞을 정도로 읽어봤는데 정말 그분들의 어떤 절절함이 좀 네.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재판의 본질은 결론을 정해놓고 간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야 한번 저기 그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네. 이렇게 간 재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옛날에 수사하던 사람이니까 이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 이게 확인이 될 텐데 그래서 로그 기록만 내도 네.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내놓을 겁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사전에 연락하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법원 행정처장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게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밝힐 수 없다. 재판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언제 기록을 봤는지 그렇죠. 그게 뭐 재판 관련 내용. 내용은 빼고 그러면 그렇죠. 열람할 시간, 그렇죠. 접속자. 그래, 그렇죠. 내놔 보라. 그리고 기록을 읽었는지만 좀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것이 재판 내용으로 내용이기 때문에 거절하겠다 이런 류의 어떤 핑계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요리조리 달리 네. 다른 핑계를 또 대더라고요. 그거 뭐 기록을 다 읽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상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세요? 전 자백이라고 보는데 자백이죠. 안 읽었다는 자백한 거죠. 누가 봐도. 보통 누구한테 물어보다가 그럼 인정하는 거네 이제 말이죠. 안 읽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구나. 뭐 네, 그런 검찰 측 상고 이유서 한 300여 쪽 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그러니까 피고인 답변서? 측 답변서? 두 가지. 예, 그것도 한 뭐 굉장히 네. 양이 많을 텐데요. 네. 사실 그 고등법원의 판결문도 꽤 그게 저는 다 읽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00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그것도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 상고 이유서 300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답변서 이렇게 하면 그것만 읽어보는데도 하루 종일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십시오. 이제 누구는 혹자는 6만 페이지를 소설책으로 비유해가지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판결문이나 상고이유서 답변서는 소설책보다 더 속도가 안 나가는 기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읽어보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증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다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론이 파기환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그럼 내가 뭐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결론 이미 정해져 있고. 대법에서 이 변명을 한 거에 보면 원심과 항소심, 그러니까 1심과 2심을 보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특정할 만큼 뭐 확실히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쭉 어떤 변명을 하는데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뭐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지금 딱 집어서 이게 유죄다라고 한 거를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특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들은 법률심 아닌가요? 이거에 따른 법 적용이 예를 들어서 뭐 양형이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백하게 잘못된 걸 지금 지적하셨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구별돼 있다고 하는데 요새 우리 뭐 국민들께서 워낙 법률 전문가가 돼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법이 어떠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냥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증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요 컵을 언제 들고 왔다, 들고 온 게 맞네. 그러면 이 컵을 들고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고, 그럼 그 컵을 들고 오는 게 훔친 건지 누가 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심에서는 그냥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사실관계 확정, 즉 말해서 지금 항소심에서 한 게 그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야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으로 그걸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한 것은 아니야, 그건 허위 사실,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허위 사실인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원래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관계 파악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게 더 핵심적인 건데 보충 의견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읽어봤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요. 날짜가 충분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고 이유서 답변서 다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이런 류의 예.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했습니다. AI한테 저 요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한테. 그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재발절인 판결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에서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게 우리도 충분히 봤거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록을 보니 1심하고 2심 판결문만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어이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깨져서 무죄.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1심 판결문을 갖다 놓고 2심 판결문을 갖다 놓고 어떤 게 맞지?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이랬다고 지금 판결문에 써 있는 거예요.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심, 2심 판결을 보니까 1심 맞네 이렇게 손들어줬다 얘기하는데 대법원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네, 네. 1심에서 유죄 났는데 2심에서 이렇게 항소해서 무죄 났어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만약에 진짜 사실관계에 관여하고 싶다면 자 그러면 전체 기록을 보고 1심에서 누락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2심에서 누락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검사들이 자기가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이유서를 써낼 때는 같은 기록이 같은 페이지에 있더라도 하나는 유죄 증거, 하나는 무죄 증거면 자기들이 이제 유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죄 증거 슬 빼고 의견서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을 찾아서 과연 그 말이 맞는지, 그다음에 1심에서는 유죄 판결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무죄로 될 것들을 1심에서 빠뜨린 건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네. 2심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 무죄 판결했지만 유죄 증거들을 또 빠뜨린 건 없는지 그래서 기록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심 판결 다 보고 1심 맞다 손 들어준 그럼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 안 했다는 것을 또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기록을 안 읽는 게 맞다. 네. 두 번째는 1심 판결, 2심 판결 중에 그냥 대충 맞는 거 골랐다. 그건 고른 건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이 골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네. 고를 권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네. 이 희대 판결에 대해서 정재훈님께서 대법관 당장 탄핵하고 공수처에 고소해라 고발해라. 근데 또 어떤 분께서 밑에 공수처 영장 안 나올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합니다. 이영민님께서 사심제로 가자 뭐 등등등 정말 분노의 공분의 댓글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